제발 이제 나가주세요. 68세 박영수는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발견한 건 남편이 남긴 낡은 서류 가방 하나. 그 안에 든 것은 20억짜리 반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갑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층 아파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순, 68세. 그녀는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영수는 외아들 부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최지연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CEO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지연은 TV 인터뷰에서 웃으며 가족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할게요. 엄마, 편히 쉬세요. 그런 말은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돈집 식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장인어른은 고급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사니 보기 좋네요. 영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준비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음식 준비가 힘드시잖아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지연의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좋던데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지. 우리 지연이가 번 돈으로 한 채 더 사두는 게 어때?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다 제 힘으로 해야 하니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시어머니 소리를 듣는 거지. 영수는 그릇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제발 이제 나가주세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그 순간 영순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참아왔습니다. 남편 뒤에서, 아들 뒤에서, 며느리 뒤에서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새벽 4시 버스 정류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영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점퍼를 꼭 껴안았습니다. 점퍼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은 분당역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밤새 몇 대의 심야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먼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영순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로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 집에 들어오세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어제는 좀 예민해서 그랬대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하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엄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지연이 성격 아시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정류장을 비췄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하나, 그리고 남편의 서류 가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박철수.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8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과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순과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2년 전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영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순아, 서류함, 제일 아래 칸. 하지만 영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모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영수는 우연히 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본능적으로 그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퇴직 증명서, 연금 서류, 보험 증권, 그리고 제일 아래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두개발조합 미분배금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쓴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건 내 몫이다. 내가 젊었을 때 고향 땅 조합에 가입한 거야. 나중에 혹시 힘들어지면 이걸 써.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마지막까지 준비해 둔 겁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개발조합? 미분배금?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남편의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변호사 정도훈. 남편 장례식 때 왔던 분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서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수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여보, 나 한번 믿어볼게요.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사무소. 영수는 20층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 직원이 그녀를 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도훈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약은 하셨나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도훈 변호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박철수 형님 부인 아니십니까? 영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도훈은 영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녹차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인데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정도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정도훈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게 언제부터 있던 서류입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찾았어요.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건 35년 전에 가입하신 개발조합 출자금 증서입니다. 정도훈은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조합은 작년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20억입니다.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20억이요? 네. 토지 보상금과 개발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형님이 여사님 이름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도훈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물론입니다. 영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통장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아들 학비, 결혼 자금, 집 마련.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도훈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수령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정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요즘 어디 사세요? 나왔어요. 어젯밤에. 정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당분간 거기 계시는 게 어떨까요? 영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설해마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설해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영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날 끝까지 지켜준 거 알아요. 68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살릴 거야. 12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수는 게스트하우스 창가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도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돈은 무사히 영순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처음 봤던 날 영수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20억 3천만 원. 자신의 이름으로. 그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엄마, 걱정돼요. 하지만 영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리시의 대표 최지연 씨가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TV를 껐습니다.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항상 돈에 집착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차, 화려한 외식, 끊임없이 소비했고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한건설의 대표 최정호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돈집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영수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모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어머님 명의로 된 돈이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제야 영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어머님으로 보였나요? 저는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녀도 아니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영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생에 끌려가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냉정해진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3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울거리에 목련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설해마을 근처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순이 직접 그린 유화 한 점이 있었습니다. 꽃병에 담긴 노란 수선화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처음으로 나. 2달 전 영수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시니어 미술교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수는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창밖의 수선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붓을 들었습니다. 첫 선을 긋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캔버스와 붓, 그리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미술교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의 김순자 씨는 70세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영순 씨, 우리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영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둘은 수업 후에 자주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슬픈 얘기도 했습니다. 영순 씨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말이 영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68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아닌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몰랐어요. 지연이와 이혼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영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답장을 쓸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영수는 미술교실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5명의 친구들은 근처 찻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와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끼리 제주도 여행 어때요? 좋아요. 영순 씨도 갈 거죠? 네,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을 잃어버린 게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날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친구들과 웃고 차를 마시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다.
내 이름 박영순으로 오늘을 산다. 68세. 늦은 나이가 아니다. 처음으로 나로 사는 나이다.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반전입니다. 박영순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